자, 309쪽을 보세요. 309쪽. 우리가 지적구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는데 대장에 네 가지가 있었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경계를 선으로 그림으로 표시하는 장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면이 됩니다. 네 번째 도면. 도면하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일반적 지칭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따로 부르고 있고 그냥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자, 이미 소개했지만 축척은 모두 7가지가 있는데 500분의 1, 그리고 600분의 1, 그리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리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여러분 이제 공법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도면 축척이 25000분의 1 들어보셨나요? 큰 그 지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적법상 축척은 모두 몇 가지? 7가지 뿐이 없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 불러줘요? 대축척. 저는 줄여 그냥 대축이라 쓸 겁니다. 대축척.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됩니까? 소축척. 어떤 게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이. 아주 정밀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축척이 모두 7가지 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까요? 축척 7가지다. 500, 1000, 600, 1200, 2400. 쉬었다가 안 쉬면 뭐가 나와요? 4800. 아시겠죠?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3000, 6000. 여기에 1500분 축척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봅니다. 500, 1000, 600, 1200, 2400, 그리고 3000, 6000. 자, 일반적 지적도는 이 모든 걸 다 씁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 7가지. 근데 임야도는 2가지만 써요. 어떤 것?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가지만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지적도 축척. 어떤 것? 1200분의 1.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200분의 1을 일반적 많이 사용하는 게 1200분을 되겠고, 그리고 주로 그 임야도는 3000과 6000을 쓰고 있는데 6000분의 1 축척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축척의 종류 여러분께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그 색깔로서 표시했네요.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일단 지적도는 종류가 모두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몇 가지? 2가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500분의 1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600분의 1 시가지 토지, 1000분의 1 경지 정리. 이거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뭘 가장 많이 쓰고 있다? 1200분의 1.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임야도는 2가지가 있는데 임야가 시내에 있는 임야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 도시도 녹색 현상이라든가 위해서 산 같은 걸 두게 됩니다. 두게 되는데 여기는 보통 3000분의 1. 그리고 아주 시골 같은 데는 얼마? 6000분의 1. 어떤 토지 가장 많을까요? 6000분의 1 토지가. 왜? 우리 국토의 70% 이상이 뭐랬나요? 임야된 데 얘기했었죠.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면은 여러분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그 커다란 종이 위에 이런 선 같은 걸 그려줍니다. 이걸 뭐라 불러준지 아세요? 선을 뭐라 불러줘요? 도곽선이라 그래요. 어떤 것? 도곽선. 왜냐하면 도면을 자꾸 만지고 보면 이 모서리가 달아버리죠. 이걸 방지하려고 뭘 쳐놔요? 선을 더 그려줍니다. 이걸 뭐라 한다? 도곽선. 사실 밑에서는 없죠. 밑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게 종인데 그 종이로 만든 도면인데 밑에서는 없어요. 없지만 이런 여백을 두는 이유가 뭐다? 이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한다? 도곽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제도하는 거 보셨나요? 연필이 상당히 가늘죠? 보통 우리 펜 몇 미리 펜 쓰고 있나요? 0.5mm. 일반적 쓰는 이겁니다. 근데 제도하는 건축가 볼 것 같으면 0.1mm, 2mm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도면 위에 경계선 같은 것 얼마 쓸까요? 제도를 0.1mm 제도합니다. 두껍게 얇게 아주 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리동은 몇 미리? 0.2mm. 측량 긴점도 0.2mm. 그 다음에 행정구역선은 몇 미리? 0.4mm. 즉 리동 같은 행정구역선 여기 좀 굵게 0.4mm 등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 시험이 나온 바 있었어요. 이렇게 리동 경계선을 0.1mm 제도한다. OX, X 0.2mm 제도가 됩니다. 경계선 폭은 얼마? 0.1mm 제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문으로 딱 한 번 시험이 나온 바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도면 실제는 이런 그 종이 위에 근데 이 종이도 여러분 어떤 종이인지 아세요? 과거에는 종이는 뭐로 만들어요? 나무의 펄프입니다. 열 받으면 줄어요. 열 받으면 늘어나요. 추면 줄어들어요.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한여름엔 키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근데 겨울 되면 작아 보입니다. 왜? 이 열이나 온도 따라서 이완과 수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아주 미세하지만 종이 오래 두면 먼저 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도면을 만드는 종이는 여러분 그 그림 액자에 표구하는 거 있죠? 표구하는 거 보셨나요? 뭐 대체 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표구할 때는 뭐라 부르는 게 문자지? 뭐라 그래 그래요? 습자지? 예, 그런 걸로 몇 차례 반복해서 붙여줍니다. 두껍진 않지만 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이로 도면을 만들었어요. 도면을. 자, 도면인데, 도면에 뭐가 표시돼요? 각 토지의 모습이 표시가 되는 게 이것이 바로 도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그럼 도면에 뭘 기재할까? 먼저 제가 기억나는 것부터 소개해 보죠. 7, 8, 9, 만약에 11, 20이라 써 있는 게 있다면 이건 뭘 얘기할까?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이걸 뭘 얘기하는가? 이걸 도면 색인도라 이야기합니다. 도면 색인도. 여러분 색출 들어보셨나요? 두꺼운 책 볼 것 같으면 찾아보기 나오죠? 고구려 몇 쪽을 봐라. 신라 몇 쪽을 봐라. 이런 게 있죠? 이걸 색출한다 얘기하고 한다 얘기합니다. 혹은 색인표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도면 색인도라 이야기하는데 이 도면은 8번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도면? 8번 도면. 이쪽에 땅 보고 싶어요. 몇 번 도면 볼까요? 11번. 아래쪽에 땅 보고 싶어요. 몇 번 도면 볼까요? 9번. 자, 오른쪽에 땅 보고 싶어요. 몇 번 도면? 22번. 이렇게 도면의 접속관계 알려주는 거 뭐라 불러준다? 도면 색인도라 이야기합니다. 색인도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소재와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와 지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에 제명이 나와요. 지적도인가 임야도인가 제명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축척이 나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 제가 뭐라 불렀어요? 할까요? 도각선입니다. 도각선. 도각선이라 얘기하고 도각선에 수치가 또 표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 도면의 모습이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된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떤 특징이 있지? 아주 정밀하지만 일반은 알 수가 없다. 이래서 뭐가 쫓아나와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 지적도 제명 끝에 뭐라 쓴다? 좌표라 써져요. 뭐라고? 좌표. 이 지적도는 일반 도면과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도면 아랫부분에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지적도에. 왜냐하면 경계를 좌표로 표시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정밀합니까? 이 도면이 정밀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걸로 측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역으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도면 가지고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는 건가요? 예, 맞아요. 뭘 가지고? 도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 도면을 가지고 경계나 면적을 측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스케일 자 아세요? 눈금이 상상에 나와 있는 스케일자. 이걸 가지고 자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이다. 1200분의 1. 알 수 있죠? 1cm가 얼마? 1cm가 얼마? 12m입니다. 알 수 있죠? 1cm가 12m예요. 이런 식으로 자를 가지고 재면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도면 가지고 경계나 면적을 측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되는 것은 도면의 전면 끝에 뭐라 써요? 좌표. 알 수 있죠?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뭔가요? 좌표가 정밀해요? 선이 정밀해요? 좌표가 정밀하죠. 뭘 가지고 면적 구해라? 좌표 가지고. 선 가지고 구하는 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동이 돼요? 이해되죠? 예. 다시 한번 백지 상태 소개해요. 이 말 보니까 알 수 있겠다. 본래 경계나 면적은 뭘 가지고? 도면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도면 가지고. 근데 이 경우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선으로 풀어 등록한 겁니다. 정밀해 안 정밀해요? 안 정밀하는 이야기죠. 어떤 게 정밀해요? 좌표를 만든 게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다. 이 도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뒤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개될 내용인데 제가 미리 봤습니다. 자, 도면의 등록사항 보세요. 예, 소재와 지방 이미 봤지만 모든 공부에 다 들어간다. 왜? 이름과 같은 거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들어갑니다. 뭘로써? 부호로써. 자, 지목과 축척은 네 군데만 등록된다.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특히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써줍니다. 자, 과소는 뭐래요? 과. 목장용지는 목. 광천지는 광, 공장용지는 장. 이건 장이다. 아시죠? 네 가지만 두 번째 문자 쓰는 게 또 있었죠.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뭘로 표시합니까? 선으로. 자, 경계는 유일하게 어디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들어갑니다. 도면의 색인도. 도면 색인도가 뭔지 알죠? 지금 309쪽을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 불러준다? 도면의 색인도라 불러준다. 도면 색인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적도의 제명과 축척. 지적 도면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적도인가 임야도인가, 축척이 얼마인가. 그리고 도각선과 그 수치가 들어간다. 좌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간다. 이게 지난 27회 첫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되는 지역의 도면에는 좌표로 계산된 면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간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리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거리. 이걸 묻는 쉬운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 출제됐었어요. 이때 시험 봤으면 다 묻는 건데 문제가 쉬워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들어간다. 자, 삼각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적 기준점은 앞에 용어 소개할 때 설명한 내용인데 우리 측량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기초 측량이란 측량의 기준점을 잡기 위한 측량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지적 기준점이란 이 세 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거 찾아봤나요? 지난번 질문에서 내가 찾아보려 했는데 도로마다
네모난 돌 위에 아니면 돌 없이 십자가 해놓고 이게 마치 뭐 그냥 십자가입니다. 써놓고 지적 삼각점 노원구 이렇게 쓴 걸 봤나 안 봤나요? 좀 다니세요. 차만 타지 말고 걸어 다녀 보세요. 이런 인도변에 이런 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뭐래서요? 바로 측량할 때 여기에 선발 딱 맞춰놓고 가라와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측량에 뭐가 돼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냅니다. 꼭 보세요. 보게 되면 여러분 고압가스 매설 지점 이 표시된 거 봤나요? 상수도 매설 봤나요? 이런 것처럼 이게 땅에 묻혀 있어요. 삼각점은 2 내지 5km 단위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조점은 1 내지 3km 단위마다 이게 하나씩 있어요. 도건점, 제일 한 게 도건점 50m에서 300m 사이에 꼭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절만 딱 나가도 이건 발견한다. 어떤 것? 지적 도건점 발견합니다. 모습은 똑같아 이렇게. 모습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수락산 가보셨죠? 가까운 데니까. 정상 가보게 되면 뭐가 있나요? 삼각점이 삼각점. 정상에. 이건 뭐냐면 행정상에.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그 시군구의 경계, 리동의 경계는 보통 산을 본다면 산 어디입니까? 정상입니다. 강을 본다면 강 어디예요? 강 중간이에요. 다리 본다면 다리의 중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경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되는데 이런 곳에 이런 수락산 같은 높은 곳에 삼각점 같은 게 있어요. 해발 몇 미터다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행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도면 속에 뭘 표시한다? 삼각점과 기준점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죠? 자, 먼저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기준점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걸으면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내가 뽑지는 말랬어요. 뽑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바로 측량할 때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자, 도면 속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표시되길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어디 들어간다? 지적도와 임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마다 이게 있죠? 과거에 있는 낯선 길 어찌 갔나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다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아니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주소만 알고도 행선지를 목적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쫓아갑니다. 내비게이션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아주 멋있게 크고 작게 보이죠? 예. 내비게이션은 글자 그대로 우리 해군에서 맨 처음 썼던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일종의 군사장비예요. 이걸 일반 상업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입체적으로 모든 걸 보여줘. 입체적으로. 차선까지 고정해 줍니다. 3차선 가세요. 2차선 가세요. 1, 2까지 해줘요.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도면 속에 뭘 표시한다? 건축물을 혹은 지상의 구조물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 속에다가 이 건물은 10층 건물인데 지하가 3층이야. 언제 진 거야? 누가 어떤 사람이 일을 보고 있어? 여기까지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장차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마치 지도도 지적도도 몇 차원 같아요? 3차원처럼 입체적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건축물 구조물 위치를 우리가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연상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면 속에 이것을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일산의 일부 지역만 시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건축물 구조물 위치가 앞으로 도면 속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의 직인이 들어간다. 한 장 넘어갑니다. 310쪽에 그림이 나오는데 지적도 맨 앞에 있는 걸 뭘 했어요? 도면 색임도.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소재와 지번 지적도 20장 중 제5호 축처 나오죠?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 11만 4천 24만 9천 나와요? 나오죠? 이걸 뭐라 불러줘요? 도각선의 수치라 그래요. 어떤 것? 도각선의 수치. 그리고 오른쪽에 24만 9,400 11만 4,500 이것도 뭐랍니까? 도각선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대, 8대, 13전, 14전 나오죠? 이게 바로 도면이죠. 이처럼 도면은 칸이 작기 때문에 소유자가 표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고의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면적에 등록돼야 안 돼요? 면적도 없어요. 면적 어디에만?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 이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풀어 만든 거라면 지적도 끝에 뭐라 써요? 좌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도면 하단부에 뭐라 써줘요? 이 도면 측량할 수 없음 써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지금 보는 건 일반 지적도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저는 줄여서 경자등이라 불렀어요. 자, 지난 1975년 도입됩니다. 전국적 작성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떤 지역만? 땅값 비싼 시가지 지역만 작성이 됩니다. 아시죠? 전국적이 아니라 75년 도입이 됐는데 땅값 비싼 시가지 지역만 이것이 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단순하게 모든 걸 지적 임야도로서 도면을 표시했습니다. 표시했는데 요즘에 서울 명동 지역의 땅값은 평당 한 1억 5천, 6천 쯤 간다고 그래요. 한 평에. 근데 저 전라남도 어떤 지역에 대지는 700원, 800원 땅도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대지인데 수억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과거에는 모두가 이 모습으로 경계를 표시했어요. 경계를. 잠깐 봤지만 이 선을 몇 미리로? 0.1mm 표시하는데 때에 따라 이것이 얼마? 10m, 12m 혹은 30m 될 수 있겠다. 1mm가 아시겠죠? 이래서 경계를 좀 더 정확히 정할 필요 있었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를 뭘로 표시합니까? 좌표. XY 좌표로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아주 정밀한 장점이 있어요. 문제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문제점, 일반 사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몽땅 뭘로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 이래서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쫓아나와요? 토지대장이 쫓아나온다. 뭐가 나옵니까? 토지대장.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지적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적도는 그 뒤에 뭐라 써준다? 좌표. 제가 똑같은 말을 상황만 달리 다시 한번 표시하고 있네요. 그 뒤에 뭐라 쓴다? 좌표. 이게 소위 제가 말하는 좌표 지적도. 이건 바로 뭔가요? 일반 지적도, 좌표 지적도. 근데 일반에서 일반은 빼버립니다. 그냥 지적도, 이걸 좌표 지적도라 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표현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땅값 비싼 도시지역 얘기했는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자, 동그라미 2번 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 확정 측량 지역. 한마디로 도시지역입니다.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축적병력 측량 실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세 번째, 농지구역 정리지역은 1000분의 1 지도지사 승인받으면 3천, 6천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시험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축척이 아닌 것은 1번 600분의 1. 몇 번의 정답인가요? 1번. 하나뿐이 안 썼어요. 이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줄었어요? 500분의 1. 농경지는 1000분의 1. 이걸 시도지사 승인받으면 3000분의 1 그리고 6000분의 1. 알 수 있죠? 어떤 이해 안 됩니다. 아니 경계점 좌표를 정밀하잖아요. 정밀한데 이거 쓴단 말인가요? 이것도 씁니다. 축척을. 아시겠죠? 예. 이런 지역도 축척이 1000분의 1, 3000, 6000물 되지만 어디까지 면적 구합니까? 수도점의 첫 단위까지 면적 구해줍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쓰는 지역은 정밀하게 표시가 되어야겠다. 됐나요? 예, 모두 요 네 가지 축척을 씁니다. 보통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500분의 1 축척을 주로 쓰고 있고 농경지는 1000분의 1 그리고 승인받으면 3000, 6000 축척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뭘 등록할까?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어떤 것? 좌표입니다. 좌표. 좌표. 그리고 부호 및 부호도 6번입니다.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나머지 소재와 지번 들어간다. 그리고 좌표 들어간다. 고유번호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쫓아 나와요? 지적도 해서 도면번호가 들어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 그리고 부호 및 부호도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지적 공부의 복구가 나와요. 자, 지적 공부 어디다 보관합니까? 어디다 보관하죠? 지적 서고에. 알 수 있죠? 지적 서고. 근데 지적하에는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알 수 있죠? 이건 지적 파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구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 공무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안에서 혹은 홍수가 발생해서 멸실된 경우 나올 수 있겠다. 어찌합니까? 공부를 복구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해요? 지적 공부의 복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복구할 때 대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유자 복구는 오직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어떤 것?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나갑니다. 소유권의 복구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만 가능하다. 그런데 토지 표시 복구는 아주 다양합니다. 절대 애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힌트 줍니다. 어떤 종류를 대여섯까지 나열하죠. 절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안 들어가는 걸 찾는 게 빨라요. 아시죠? 자, 어떤 게 들어가는가? 토지 표시 증명하는 내용이면 가능하겠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원의 판결서, 지적공모 등본, 측량 성과도, 토지동 정비결의서, 소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류, 정보 처리 시스템 복제된 공부. 이것도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토지 표시를 증명되는 서류면 모두 가능합니다. 이건 글자 따서 외울 것이 없다. 소유권 복구 서류와 토지 표시 복구 서류가 다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복구는 누가 하는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누가 보관하기에? 소관청이 보관하고. 누가 작성해요? 소관청이 작성하기 때문에 누가 복구한다? 지적 소관청이 복구합니다. 복구하기 전에 조사하죠. 대장관에서는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도면관에서는 복구자료 도를 만들어요. 자, 다시 봅니다. 대장관에서 뭘 만들고? 복구서. 도면관에 뭘 만들고? 복구도. 이것도 구별해 주세요. 대장은 복구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자료 도. 이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복구자료에 따라 측량한 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장보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뭐 할까요? 복구 측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측량을 공부했지만 복구 측량이란 공보가 몇이란 때 복구하는 걸 뭐라 한다? 복구 측량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음 질문합시다. 공보가 몇이란 경우 반드시 복구 측량합니까? 아니죠. 어떤 때만 조사된 내용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할 자료가 없을 때만 복구 측량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자,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때가 있는데 특히 복구한 결과 경계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동의 표시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동의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조정 표시되길 바랍니다. 자, 동의받아 조정합니다. 자, 내용이 다르지만 한번 소개해 봅니다. 경계를 정정하랍니다. 정정, 고친다는 얘기예요. 경계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연상이 돼야 돼요. 자,
경계나 면적 고치려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익 보는 자 있을까요? 있겠죠. 불이익 보는 자 있나요? 있어요. 따라서 경계 면적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 정정이 돼야 한대요. 이건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한다? 신청이 한 정정이 돼야 됩니다. 누가? 이해 당사자가 혹은 당사자가 신청해 줘야 돼요. 아, 내 땅이 더 넓어요. 내 경계가 좌편돼요. 라고 신청해 줘야 돼요. 알 수 있죠? 이제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측량합니다. 등록상에 오류, 정정, 측량을 하고 측량 결과의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줘야 돼요. 등록상의 정정 측량 성과들을 여기에 첨부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보죠. 자, 경계나 면적을 고친다는 얘기는 이런 말미암아 이익 보는 자 있고 불이익 보는 자 발생한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뭐 한다? 신청에 한 정정만 가능한데 말로만 요구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돼요. 어떤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 결과를 뭐라 불러줘요? 측량 성과조를 제출해야겠다. 알 수 있죠? 자, 이걸 본 다음에 좀 전 봤던 중괄호 5번 볼 겁니다. 공부가 몇 시란 때 경계나 면적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 자, 복구 측량 결과 복구 자료 부합되지 아니할 때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 뭘 받아? 동의받아. 이건 동의받는데 동의. 측량해야 안 해요. 측량도 안 하고 뭘 한다 하죠? 동의받아. 경계나 면적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요. 뭐 할 때? 복구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이건데 복구할 때는 조정하고 동의받는다. 알 수 있죠? 이것과 구별이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는 15일 이상 게시해야겠다.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었다. 한 장 넘어갔어요. 15일 이상 게시하는데 이때 게시기간 안에 뭘 해야 된다? 이 신청 있는 자는 이 신청돼야겠다. 게시기간 이유가 아니라 게시기간 내에 뭐 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8번째,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공부가 몇 시랬는데 대장은 복구했어요. 대장은 복구했는데 도면이 아직 복구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거 복구해야 안 해요? 복구해야 안 해요? 복구해야 됩니다. 알 수 있죠? 근데 대장이 복구됐는데 이 지역이 축척변경 시행지역입니다. 여기는 항상 뭐가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를 뭘로 표시해요? 좌표. 정밀하죠? 일반에서 알 수가 없죠? 뭐가 쫓아 나와요? 토지대장, 지적도. 어디 있어요? 토지대장, 지적도가 나와요. 이게 쫓아 나와요, 이게. 하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말이 그 뜻.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여러분 책에 중괄호 8번입니다. 8번. 대장은 복구되고, 찾았어요?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어떤 지역? 축척변경 시행지역 혹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뭐라 불러줘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일 때. 이런 곳 항상 뭐가 쫓아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책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책 310쪽을 보세요. 1번 의의 동그라미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됐어요? 축척변경 시행지역 반드시 뭘 만든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8번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 복구되지는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라면 뭐 할 수 있다? 도면을 만들지 않는다. 뭐가 쫓아나오니까? 소위 좌표 지적도가 쫓아나오니까 이 말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예. 이걸 이해 안 돼서 애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뜻이. 근데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자, 지적 전산 자료인데
여러분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남의 것도 떼볼 수가 있나요? 떼볼 수 있죠? 뭐만 알면? 집업만 알면 떼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땅 좀 사고 싶어. 누가 주인일까? 알 수가 없을 때 그 집원 보고 군청이나 가서 떼면 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토지대장 가능하고 지적도 가능합니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전산 자료 이는 적어도 시군구 단위로 시도 단위의 지적 관련 정보 자료 얘기합니다. 아무나 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건 없어요. 알 수 있죠?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데 먼저 첫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뭘 받아요? 심사 받아요. 심사. 누구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는다.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를 침해하지 않는가? 떼는 목적이 적법 타당한가를 뭐합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심사한 다음에 뭘 받아요? 승인을 받아요. 승인. 이게 나눠집니다. 전국 단위는 누구 승인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제가 다 쓰지도 않아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역은 누구 승인 받아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그리고 시군구 단위는 누구 승인 받아요? 지적소관청에 뭘 받아요? 승인을 받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지적전산자료는 아까 봤던 토지매대장은 특정 지번에 관련 땅이 되는데 지적전산자료는 뭘 얘기합니까? 적어도 전국 단위 국토계획 세우기 위해서 혹은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가 된다. 따라서 시도 단위라면 전국 단위는 누구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시도지역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지역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바로 전국 단위를 국토장관에게 신청해 사용할 때 수수료 뭘로 내요? 수입, 인지. 나머지는 여전히 뭘로 수입? 증지가. 이때 딱 한 번 이게 나와요. 알 수 있죠? 지적 전산 자료 전국 단위 이용할 때 뭘로 수입? 인지. 나머지는 뭐다? 수입, 증지. 이때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난 2014년에 이게 법이 약간 개정돼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작물을 떼려면 등기부는 어디서 뗍니까? 등기소 가서. 대장 어디서 떼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너무 불편해요. 한 토지간에 보려면. 그래서 이제는 행정 간소화로 말미암아 시장, 시군구에서 그 토지 관련된 부동산 종합공부 한 동 떼면 대장, 토지 대장에 관련 그 내용과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 관련 그 내용과 공시지가 관련 그 내용과 도시계획 확인하는 내용이 한 번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장부가 있다. 이걸 뭐라 불러줘요? 부동산 종합공부로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떼봤나요? 떼봤어요? 예. 하니까 어떤 토지나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에 한 번 떼달라 하면 이게 몽땅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토지는 토지대장을, 또 지적도를,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또 뭡니까? 건축물대장을, 또는 공시지가 관련 내용을 도시계획 확인한 별도로 뗐었죠? 뗐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부동산 종합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14년 법이 개정에 처음 나왔고 그 해에 2문제, 그 다음에 1문제에서 한 3번, 4문제 정도가 벌써 출제가 됐었어요. 여전히 유효한 문제가 됩니다. 의의를 묻는 내용이 출제가 됐었네요. 함께 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해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련 사항은 지적공부의 내용이고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관련 내용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되고 이용과 규제 관련된 것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관에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종합부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들 됩니다. 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등록상의 정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 중괄호 1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누가? 소관청 확인과 관리되어야 됩니다. 직접 고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정정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 관리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상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소관청이 관리한다 해서 마음대로 고치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나 확인만 할 수 있지. 고치는 건 누가? 해당 기관이 정정하게 요구해야겠지. 소관청이 함부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왜?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 시간 여러분 이해가 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5장의 내용인데 자, 토지동. 자, 토지동은 제가 한자로 소개했죠. 다르리자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토지 이동이라 표시한다. 우리 보통 이동이란 옮기리자 움직일 동자 써서 토지 이동이 있고 어떤 사물 소개할 때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 해서 이런 이동도 있는데 우리 동은 뭐입니까? 다르리자 그리고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이동을 써요.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이 되는데 개념이 너무 중요했다. 이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새로이 부여하거나 두 번째 변경하거나 세 번째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 뭐라 한다? 이동. 요게 나온다면 세 가지 꼭 확인하라 얘기해서요. 토지 표시 새롭게 부여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옛날에는 개념이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것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바다를 메꿔서 맨 처음 등록합니다. 뭐라 하죠? 신규 등록. 새롭게 등록하잖아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 했죠? 해면성 말소 혹은 등록 말소. 땅도 바다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때 뭐라 하죠? 토지의 이동이라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적법 시간 배우는 모든 건 토지 이동입니다. 뭐 빼놓고 이것 빼놓고 자 어떤 것?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토지동인가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토지동인가요? 토지의 등급을 변경합니다. 토지동인가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변경합니다. 토지동인가요? 아니죠. 요 네 개만 뭐하고 빼놓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는 이동을 기억할 게 아니라 뭘 기억합니까? 이동이 아닌 것.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 소유자 주소가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이 변경되는 것,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건 이동이다 아니다.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죠? 개념과 더불어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 책 두 번째 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공시지가 변경 그리고 뭐가 하나 빼놨어요? 토지 등급 변경도 이동이 아니다. 아시죠? 이동이 아니다. 더 나가서 확인합시다. 여러분 토지 등급이 토지 표시인가요? 토지 표시인가요? 토지 등급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표시인가요? 아니죠. 토지 표시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뭐가 있었나요? 번개목, 표적 이것만 토지 표시다. 지번, 경계, 지목, 좌표, 면적 이것만 토지 표시. 하니까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 표시가 아닙니다. 아까 토지 등급은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이 됐어요. 됐지만 우리가 토지 표시라 얘기하질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동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말 뜻입니다. 2번 거짓 신청, 이동을 허위 신청한 자 1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이런 건 처음에 안 나와요. 옛날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겠다. 네 가지인데 중요합니다.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끝에 누구? 사업시행자. 공공토지는 누구? 사업시행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토지는 누가? 국가 또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 다시 나갑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토지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 세 번째, 주택법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의 관리인 혹은 사업시행자,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시할 수 있겠고,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 신청. 누가 대신합니까? 채권자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신청을 본래는 자기 하는 게 원칙되는데 딴 사람 할 수 있다? 대의 신청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있나요? 4가지. 공공용 토지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토지는 행정기관장, 지자체의 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나 관리인. 그리고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 신청. 이건 여러분 꼭 기억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 신청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했네요.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대표적 이동 내용을 여러분께 좀 빠르게 한번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